자, 오늘 강의 제목은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제목이고요. 이 행복에서 행복을 위해 준비해야 될 교육이 무엇일까? 이게 오늘의 제 목차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퀘스천 마크를 달았는데요. 네. 한번 행복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교육이 뭘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게 사실 행복이란 주제가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뭐 그렇죠. 살짝 필터하면서 이게 잘 안 잡히는 게 이게 행복이란 단어인데 맞아요. 예전에는 그냥 뭔가 저의 목표를 이루고 또 돈을 잘 벌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또 그렇게 되고 보니까 또 네.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질문이 이제 준비해야 할 교육이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이 예를 들어서 나의 아이를 혹은 내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해주면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한 게 과연 그 상대가 행복한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학생도 행복해야 되지만 우리를 길러준 부모님도 좀 행복하게 해야 되고 아니면 그 이후에 내가 이루어야 할 어떤 가족들에게도 행복을 줘야 된다. 야,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난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자체가 조금 약간 추상적이지 않나. 뭔가 딱 정확한 정형화된 어떤 무엇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가 행복인지. 네. 일단 교육적인 측면에서 행복을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균형입니다. 균형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인성 교육. 오. 아주 쉽게 풀어가겠습니다. 네. 이 세 번째는 창의성 교육. 너무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네. 이 세 가지를 좀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 학부모님들이라든지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일단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지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대한민국의 큰 줄기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뜻인데요. 예컨대 서울이 지금 광주 서울 간 6시간 걸렸습니다. 저 어릴 때. 오, 예. 예. 근데 지금은 2시간도 안 걸리죠. 그렇죠. 네. 예. TV는 지금 TV뿐만이 아니고 뭐 걸어가면서 전화하는 건 말할 것이 없고 PC 또 모바일까지 많이 바뀌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방송국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식적인 채널만 1000개가 넘습니다. 네. 거기 플러스 유튜브라는 채널까지 합치면 이제 헤아릴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는 아주 양면성 있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에 저희가 올해가 OECD 원조를 받던 25주년 되는 해입니다. 오.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게 국민 평균 IQ가 5위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고요. 토탈 합치면 저희가 항상 1위입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IQ가 뛰어난 민족이다. 근데 저희 왜 이런 거예요? 본인만 그래요. 본인만. 왜 저희라고 하시는 여기 거지? 보세요. 다 저희 안에 들어가잖아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균치입니다. 네. 평균치래요. 우리가 뉴욕 맨하탄 길을 걸어가면 한국 사람은 그 총기가 멀리서도 느껴지거든요. 일단 가보시면 알 거고요. 네. 반면에 저희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양면성이 심한데 이 가장 주목할 점은요. 이 IQ는 세계 1위인데 네. 노벨상은 과학 분야에서 일본에 비해 23대 0입니다. 맞아요.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왜 전혀 맞아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를 이제 하나씩 예. 말씀을 드리고 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교육에 제가 교육을 가장 지금 오늘 핵심 키워드인데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정말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말 끝도 없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가장 1번에 제가 키워드를 균형으로 담았습니다. 행복을 위한 준비 교육이다 해서 균형을 담았는데요. 거꾸로 이야기를 해야 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요. 편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편식하면 밸런스가 무너지죠. 그렇죠. 그러면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편견을 하면 더 좋은 생각을, 더 나은 생각을 못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성공에 못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편파적, 편향적이면 이 상대방과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행복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다 아실 겁니다. 워라벨. 네. 네. 예, 이제 이것이 균형의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워크와 라이프의 합성어죠. 네. 우리는 인간의 욕망을 학자들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혹시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돈, 맞아요. 명예, 하나가 뭡니까? 사랑? 거의 근접합니다. 오. 그렇게 가요? 저는 뭐 식욕, 저도 그다음에 수명력. 수면욕, 네. 그다음에 성욕 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 아닌가? 욕망? 예. 편집 대상인데요. 방송용을 하세요? 학자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물질적인 욕망, 아. 명예적인 욕망, 신체적인 욕망입니다. 아. 신체적이라는 것은 건강한 욕구도 있고요. 네. 또 예뻐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가 보편적인 이 세 가지 욕망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사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죠. 지구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재미있는 건데요. 이 도베네크의 물통이론이라는 게 네. 제가 재밌다고 표현한 이유가 행복의 수준이 평균 점수로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가장 낮은 점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도베네크의 물통이론입니다. 오, 맞는 것 같아요. 예컨대 건강을 잃으면 예. 그게 30점이면 예. 부가 80점, 명예가 60점이더라도 건강이 30점 인생밖에 안 되는 거고 아, 맞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를 잃으면 예. 또 그만큼 또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누구나가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점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도베네크라는 분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치명적인 약점을 이것이 행복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겠지만 서서히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약점들을 자기 스스로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가장 균형을 잡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학자를 모셔왔습니다. 다 누군지 아시죠? 아인슈타인인데 한번 이것도 퀴즈입니다. 제가 아까 단답형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뭘까요? 자전거를 타는 것. 일단 열심히 막 열심히 불러야죠. 밟아야 된다. 계속 밟아야 불러야죠. 된다. 빈고입니다.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지속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려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엄마가 아이를 볼 때 그냥 며칠 동안 방치하면은 그게 균형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다 큰 성인은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만 네. 유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균형을 잡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제가 그린 그림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사상을 좌와 우로 나눕니다. 그래서 좌익, 우익, 좌파, 우파. 그래서 그 익자가 날개 익자입니다. 네. 그래서 한쪽이 짧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균형이 안 맞죠. 추락을 해버립니다. 추락을. 예. 예. 언젠가는 추락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그래서 좌파, 우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왼쪽을 아시다시피 이 좌측을 진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측을 보수라고 하죠. 어떤 정치적인 걸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해가 쉽게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진보는 평등을 추구합니다. 보수는 자유를 추구하죠. 그다음에 진보는 공동체를 추구하고요. 좌익은 개인을 더 추구합니다. 자유민주주의죠. 네. 자, 그래서 이 균형이라는 것은 양쪽이 정말 말 그대로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쪽만 신경을 쓰면 추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제가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 한 권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그림 한 장입니다. 교수님 책 지금 홍보하시는 겁니까? 제 책이 아닙니다. 공부를 안 하셨네요. 균형이 안 잡혀 있어 사람이. 네. 자꾸 쏠려 있어. 신병이 조금 아유.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요, 넓고 얇은 지식입니다. 좀 넓은 거죠. 쉽게 말해서 상식입니다. 상식이 있어야죠, 인간이. 그리고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장점이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는 책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이걸 요약한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아. 제가 먼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 저 책보다요. 아. 여기서 이게 자랑의 포인트인 거야. 네. 박수. 예. 지금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은 우측으로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대면요. 자, 우측으로 기울어진 증거를 한번 좀 먼저 여쭤볼게요. 왜 우리가 우측 날개가 네. 더 길까요? 성공에 대한 그 사람들의 갈망이 커서?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저희 아버님 세대 때 못 살았잖아요. 전후에 이제 그때의 어떤 경제 성장기를 올라오면서 우리가 이제 성공이 곧 나에게 어떤 부를 가져다주고 그게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우리 머리에 많이 이렇게 박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모두를 뭔가 이렇게 다 살피고 막 이렇게 하기에 너무 여력이 없어서 앞만 보고 달린 거죠. 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하면요. 네. 첫째는 이제 재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돈을 보고 정말 못 살았던 OECD의 원조를 봤던 그런 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돈과 결부된 것인데 이제 권력을 갖게 됩니다. 특정 세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게 뭡니까? 부익부 빈익빈. 맞습니다. 오. 태아님이 한문 보고 한 건 아니에요. 어디 써 있다. 분명히 어디 써 있다. 아니 그거밖에 나올 게 없잖아.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측으로 기울어졌고 미국도 마치 비슷합니다. 예. 제가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왼쪽은 대한민국 국회고요. 예. 오른쪽은 세계 정치의 1번가라고 하는 영국 의회입니다. 이 각도가 살짝 다른데요. 네. 큰 변화를 낳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작은 각도 조금만 변해도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왼쪽은요. 왼쪽 국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단 일사불란합니다. 속도가 빠르고요. 뭐 경제 속도, 성장 속도 빠릅니다. 작심을 하면 빨리빨리 잘 해낸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국가는 왼쪽과 오른쪽이 바로바로 소통을 합니다. 말이 많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느립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을 여행을 가면 답답해 미칩니다.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요. 이게 우리나라는 왼쪽인데 이게 이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에서 제가 오늘 그 증거를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왼쪽의 교육을 훨씬 더 많이 받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학생들은 듣기만 하고 질문을 별로 안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국가들은 보면 그렇게 많은 학생이 아니고요. 소수가 앉아서 서로 소통을 하고 토론을 많이 하죠. 맞습니다. 예, 제가 오늘 계속 토론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 교육이 이제 계속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것이죠. 이 방금 그 그림을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것을 교육으로 제가 바꿨는데요. 교육의 소통 체계를 비교해 보면 왼쪽은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빠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시키면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빨리빨리. 오른쪽은 집단지성이라고 해서 오너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상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걸 좀 확장을 해봤습니다. 위계 질서가 훨씬 더 이렇게 탄탄하다 보니까
문고리 3인방이 밑에를 아예 아랫사람은 범접할 수가 없죠. 예. 대신 오른쪽에 있는 그 집단지성은 아까 말씀드린 되게 느려요. 느리지만 집단지성으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통의 면에서는 왼쪽에 있는 국가가 훨씬 더 약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소통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을 하면 교육적으로 종합을 하면 왼쪽 국가는 한 사람만 1등이 되는 교육.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여러 사람이 1등이 될 수 있는 교육입니다. 모든 사람이 1등이 되기는 어렵지만 여러 사람이 1등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는 이 역발상이 많습니다. 뒤집어 생각을 한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좀 다르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에 디지털 교육을 많이 합니다. 모든 교육을 다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네네. 언택트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 교육을 보면 이 교육 방이 다릅니다. 방 구조.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책상에 책밖에 없었죠. 그렇죠. 밑에 만화책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PC, 태블릿, 스마트폰, 심지어 스마트워치 있는 분도 있고 네. 각종 기기가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PC방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방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엄마가 아이한테 PC방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지금 다 미혼이시죠? 네, 네. 네. 네, 그러면 세아님께서 결혼하시면 네. 방을 어떻게 구성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좀 공개된 거실에 저걸 설치해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방에다가 꾸며주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다 두고 딱 정해진 시간 약속을 하고 그 시간을 지키도록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세아님이 상당히 똑똑하시네요. 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없고요. 음. 스마트폰은 너무 재밌는 유혹의 도구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아이들한테 맡기고 주는 것은 엄마가 아이한테 PC방을 제공하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실 같은데 그렇게 마련해 주시고 가족이 다 보면서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 그림은 책에 나옵니다. 이걸 이제 호모 스마트쿠스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호모 모빌리언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이야기인데 이제 이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자세를 하면 우리가 예전에 보면 꼬부랑 할머니 아시죠? 네. 네. 참 신기한 게요. 외국은 꼬부랑 할머니가 많지가 않아요. 선진국은. 예. 왜 그럴까요? 너무 고된 노동을 오래 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쭈그려 앉으셔가지고 밭을 메시고. 네. 당연하죠. 그런데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중간중간에 쉬어주면 네. 그런 꼬부랑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다. 오. 절제력이죠.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더라도 50분을 하고 10분을 쉬어주면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한 번 하면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역자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목뿐만이 아니고 허리뿐만이 아닙니다. 손목도 있고요. 네. 발목도 있고 우리는 다 손만 쓰지 발을 안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손이 없는 사람은 또 발을 써요. 잘 써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안 쓰기 때문에 안 쓰는 근육을 써주는 것이 역자세입니다. 그럼 밥도 이제 이렇게만 먹지 말고 막 이렇게도 먹고 이렇게 좀 많이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좀 모든 게 이상한- 다 먹는 걸로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아, 예. 왼손으로 먹는 건 좋습니다. 아 왼손으로. 맞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도 왼손으로 사과를 깎아 오른손잡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왼손이 더 편해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좋구나. 내가 왼손잡인데 오른손으로도 쓰거든. 아 예. 정말 별로 안 궁금해. 좋은지 나쁜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역자세를 취했을 때 오는 혜택은 네. 균형입니다. 균형. 자, 이번에는 방금은 제가 신체적인 균형을 말씀드렸으면 이번에는 정신적인 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다 그래요. 네. 네, 다 아실 겁니다. 자, 좌뇌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연산적입니다. 계산하는 말이죠. 그다음에 우뇌는 어떤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많이
떠올린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안에는 재밌는 것이 답이 있어요. 운에는 답이 없죠. 아,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죠. 인생에 답이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답이 있는 것도 있고 답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빠 찬스라는 게 있습니다. 왼쪽의 길은 정직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바로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는 건데요. 이게 떨어질 때 달라집니다. 떨어질 때도. 왜냐하면 왼쪽은 걸리지만 네. 아빠 찬스로 올라간 사람은 단방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이것을 도전을 통해서 얻는 것은 역지사지인데요. 다 아는 단어일 겁니다. 역지사지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지사지하면 무엇이다? 역지사지와 비슷한 한자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지피지기입니다. 지피지기 하면 어떻게 되죠? 백전백승. 네. 그래서 저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보다 네. 역지사지 백전백승이다. 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미용실을 해요. 예. 네. 그러면 손님 마음을 읽으면 그 미용실이 잘 되겠죠. 그렇죠. 예. 교육도 마찬가지죠. 아이의 마음을 알면 당연히 교육이 순탄하게 잘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드리는 지금 역지사지라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다. 역지사지가 어려운 이유는요. 안 아파봤기 때문에, 맞아요. 안 겪어봤기 때문에,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역지사지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와닿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사례를 좀 갖고 왔습니다. 역지사지가 어려운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내가 신호 위반을 하면 급한 사정인데 남이 신호 위반을 하면 손가락질을 하죠. 내가 떠들면 즐거움인데 남이 떠들면 소음이라고 해서 요즘에 층간 소음이 계속 뉴스에서 예, 예. 나옵니다. 또 내가 사랑 표현을 하면 감동인데 남이 하는 걸 보면 닭살이라고 하죠. 네. 또 내가 성과를 내면 지혜로운데 반대의 사람이 성과를 내면 교활하다고 합니다. 내가 승리하면 위대한 승리인데 네. 남이 승리하면 잘못됐다고 개표를 다시 하자고 하죠. 배우신 분들이.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역지사지보다 성적에만 치중했던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정말 이렇게 많은 딜레마와 균형을 잡아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행복을 위한 준비교육 두 번째는 인성입니다. 이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요. 제가 또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교수님이신데요. 네. 조벽 교수님의 인성이 실력이다라는 책입니다. 자, 이게 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 인성 부족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왜 시한폭탄이냐면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어떤 대기업의 자녀들, 때로는 어떤 국회의원들의 자녀들이 사고를 칩니다. 네. 네. 결국은 부모한테 영향을 받은 것이죠. 예.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래서 언제 터질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해도 언젠가는 터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혼자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땅콩 회항 사건 아시죠? 네. 네. 가족이 싸잡아서 이렇게 고초를 겪었죠. 네.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막 학창 시절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게 나중에 이제 인기를 많이 끌게 됐을 때 갑자기 터져서 한순간에 추락하고 소속사도 힘들어지고 이런 경우 많이 맞아요, 봤어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계로 산을 걸어 올라가는 경우는 그런 일이 적은데요. 갑자기 어릴 때 스타가 됐다든지 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부자가 됐다든지 하면 그런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럴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갑자기 뭐 스타가 됐거나 뭐 이런 적이 없어서.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예. 인성이 실력이라는 증거는 정말 많은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 말고도요. 그래서 인성이 보면 항상
이 창의성과 함께 갑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세 번째 말씀드릴 거고요. 인성의 핵심은 긍정입니다. 긍정. 네. 이게 이제 하버드대 입시를 볼 때 네. 면접입니다. 인터뷰 오. 이런 사례인데요. 실패했거나 좌절했을 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입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유머와 센스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새로운 도전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요, 사실 사윗감, 며느리감 뽑을 때 묻는 거랑 비슷해요. 아. 그래서 성적만 보고 뽑았더니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회사에. 심지어는 우리 회사의 정보를 외국에 팔아넘기는 사례도 맞아요. 예. 뉴스에서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인성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 긍정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소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마음에 긍정을 심으면 긍정의 결과가 나오고 부정을 심으면 부정의 결과가 나온다는 게 시소 이론입니다. 다음에 자기 이행적 예언이라고도 있는데요. 이걸 자성 예언이라고도 하는데, 내 아이는 진짜 성적이 오를 거라고 10년 이상을 말하면 진짜 오른다는 연구입니다. 그리고 긍정 심리학, 행복을 원하면 당신이 갖고 있던 행복에 관한 시각부터 바꿔라. 이런 생각들,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경험자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제 책상이며 제 필통이며 노트에 개그맨 김세아를 정말 도배를 했어요. 막 M본부 몇 기 막 이런 것도 다 쓰고. 근데 그걸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 주문은 정말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자, 그래서 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네. 인성이고 실력이고 지식이 아니라 지혜인데, 우리는 너무 지식에 네. 지식이 나오면 메모를 하고요. 학생들이 지혜가 나오면 메모를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년의 지혜를 2000여 명이 집대성한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알지만 모르는 척하겠습니다. 얘기해봐요. 태아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얘기해봐요. 탈무드죠. 맞습니다. 오, 대단하시죠. 진짜네. 탈무드는요, 직역을 하면 배움, 연구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책을 어떻게 명명을 했냐면 1010, 2020 책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제가 이유가 뭐냐면요, 1000년의 이야기를 10년 동안 2000여 명이 20권으로 편찬한 책입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12,000페이지입니다. 참 대단한 책이죠. 저는 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람이 대단하시- 무드가 없네. 그러니까요. 사람이 무드가 없어. 아니 정말 다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자, 이게 어떤 걸로 연결이 되는지를 제가 파급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브루타 교육은 1대1 토론 교육입니다. 1대2가 아니고요. 네. 1대1 토론 교육. 1대1.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저는 1대60으로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저도 1대 한 50여 명 정도로 한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예. 예. 요즘은 한 1대25, 20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1대1과 1대25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없을 수밖에 없죠. 궁금한 게 없는 거죠. 답만 찾아서 쓰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또 플립 러닝으로 연결이 됩니다. 플립 러닝은 뭐냐면요, 거꾸로 교육입니다. 거꾸로 교육. 이건 뭐냐면요, 사전 학습을 한 다음에 토론을 하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미리 리포트를 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보여줘서 내가 해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상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랍비라고 합니다. 자기 스승님을. 그래서 상담을 하는, 우리가 이제 이걸 멘토라고 하잖아요. 예. 네. 멘토라는 것은 나의 상담 스승인 거죠.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것은 1대1로 하는 것이지 1대25로 하는 게 아니죠.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나오는데, 이 탈무드에서 나와서 이게 이제 탈무드에서 많이 하는 기법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합니다. 밥상머리.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밥을 먹을 때 빨리빨리 먹고 이래야지 맞아요. 왜 이렇게 서서히 먹냐라고 하죠. 밥 먹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네. 이제 유대인은 좀 다릅니다. 식사 후식 문화가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던킨 도너츠, 허쉬 초콜릿 이런 게 다 유대인이 만든 겁니다. 몰랐어요. 토론 교육을 중시한 결과 어쨌다는 이야기냐? 첫 번째는 학문적으로 대단한 성과를 이룹니다. 이 나라는 그렇게 IQ 평균도 높지 않고요. 네. 인구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23%를 칩니다. 와. 그것도 한 학문이 아니고요. 의학, 물리학, 화학, 경제학 이렇게 다양하고요. 다음 미국 명문대 교수의 40%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학 전공하시는 전문가들은요. 네네. 항상 유대인을 1번으로 연구를 합니다. 어. 교육학에서 가장 많은 책이 유대인 교육 책이죠. 그래서 이 토론 교육을 중시한 결과 이 다양성이 올라갔다. 이 사실이 대단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만 배출한 게 아니고 교육자만 배출한 것도 아니고 다양한 분야를 그러네요. 예. 특히나 이렇게 미디어 지금 저희도 지금 다 미디어 관련자잖아요. 네, 네네. 네. 이 미디어 세계 3대 공중파 방송 설립자가 다 유대인입니다. 예. 그리고 디즈니 월드를 제외한 세계 6대 메이저 영화사의 창립자가 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유대인한테 함부로 못 하죠. 세계 100대 기업의 40%가 유대인입니다. 대단하죠? 네. 자, 이것은 유명한 분들입니다. 네. 예. 보시면 코미디언도 있고요, 개그맨도 있고, 예. 찰리 채플린도 있죠. 그리고 또 시장님, 그다음에 또 페이스북, 구글 창업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엔터테인먼트 아주 다양합니다. 예언가도 있죠.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사고를 예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는 한 방에 나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자, 사고는 크게 세 가지 사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재지변 사고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인재 사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사고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번에는 태진님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지금 여기 지금 식은땀 머리- 묻으시는데 지금. 머리가 지금 사고 힌트를 날것 드리면 같은 한자입니다. 한자. 경 아니, 아닌가요? 네. 전- 지금 네, 틀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사고. 말사고. 말을 실수를 하죠. 맞아. 누구나가. 예. 저도 사실 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 근데 사람이 말 한 자리를 잘못해서 큰 일을 그르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진짜 많은 그쵸. 것 같아요. 예. TV에 많이 나오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말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예. 자, 이번에는 말을 잘하면 참 좋겠어요. 저도 만약에 세아님처럼 아니면 저 유재성님처럼 말을 잘하면, 말을 잘할 수 있다면 정말 한 1억을 투자해서라도 저는 사고 싶은데 말을 잘하기 어렵습니다. 말을 잘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잘 듣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우리 패널들은 정말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정말 크게 잘 드실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 일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을 듣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칭찬은요, 그냥 칭찬이 아니고 관찰하는 칭찬입니다. 그러면 웃는 것은요, 웃음도 중요하지만 미소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소라는 것은 계속 머금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남자들이 이게 좀 약해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는 횟수가 적거든요. 여성에 비해서. 제가 방금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들을 청자가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죠. 네. 우리 귀처럼. 그게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은 손목 시계와 화장실에 침묵이라고 써놨답니다. 정말 말을 참아야 될 때가 참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이렇게 침묵이라는 게 어려운 저 것이고. 한자가 진짜 오묘한 뜻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왕은 어. 귀를 열어서
백성의 마음을 다 이렇게 담아들어라. 약간 이런 조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한자가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모양을 형태를 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부지런한 귀를 갖고 있다. 사람을 움직이는 최고의 무기는 입이 아니라 귀다.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방법은 열심히 듣는 것이다. 뭐 이런 좋은 문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듣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이것도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계신 패널 선생님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게 1, 2, 3 법칙인데 네. 혹시 1, 2, 3 법칙을 아세요? 1, 2, 3 식이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꼭 알아두십시오. 네. 선생님들이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예. 2번 말하고 예. 3번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 우리 패널 선생님들이 제일 잘하시는 거고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을 듣는 자세죠. 네. 사실 우리가 면접을 보면 우리가 이제 대학원 면접을 보면 네. 학생들이 말을 잘하는 것도 보지만 사실 듣는 자세를 제일 많이 봅니다. 듣고 거기에 걸맞는 질문을 하는 것도 또 청취를 하죠. 근데 교수님의 강의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내용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용에 왜? 잘 들어라를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 맞아요. 딴짓을 할래.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얘기를 할 때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내가 뭘 얘기를 하면은 내 말 좀 들어봐라고 하는데 안 듣고 본인 맞아요.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들,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마치 본인이 말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있고요. 듣긴 들어요. 아니 근데 응. 그러니까 아, 이거 다 맞아요. 듣고 아니 근데 됐고 아니 있잖아. 다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네. 들으나 마나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가만히 봐보십시오. 부모님이 막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녀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모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게 바로 인성 교육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세 네. 가지를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 잘 듣고 잘 칭찬을 하고 잘 미소를 짓고 웃는 사람을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몇 자가 무슨 몇 자인지 아세요? 매혹적인 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귀신 몇 자입니다. 어. 귀신처럼 알 수 없는 힘, 아, 그게 매력입니다. 매력. 매력을 연구한 학자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힘이 매력이다. 저희가 그게 제일 약합니다 지금. 다 혼자 살고 있어요. 좀 왜 자꾸 알려주세요. 저희라고 계속 여기 결혼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력이 있다면 지금 다 애가 둘 셋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매력을 연구한 사람이 더글라스 맥거레라는 학자인데요. 네. 우리가 예전에 선진국을 GNP가 높은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했습니다. 네. GNP는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 근데 GNC는요. 그로스 내셔널 차밍, 그로스 내셔널 쿨 해서 GNC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오. 예전에는 돈이 많은 남자한테 우리가 시집을 가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네. 근데 요즘은 그걸 따지질 않죠. 매력적인 사람을 원하죠. 정말 왜냐하면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은 100여 년 전에 문화 강국론을 일찍 주장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가로가 이겁니다. 문화의 힘은 뭐뭐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는 것이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게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의 힘은 뭐뭐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나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이 좋고 내부 좋고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이 문화입니다. 문화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에 있는데 네. 그 문화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을 위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번에는 성공이 좀 들어가는데요. 행복과 성공을 위한 준비 교육.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의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이 너무 재밌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뭔지 아세요? 학생들
다 똑같은 외투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우리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집단 동조 심리라고 합니다. 자, 집단 동조가 뭔지 읽어보겠습니다. 또래 집단에서 이질적으로 보이면 자신이 뒤처지거나 소외감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브랜드 등으로 이를 해소해서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심리랍니다. 있어요 그런 거. 자, 그런데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혹시 이 사진이 아시겠어요? 같은 신문을 보고 있거든요. 잘 모르시겠어요. 역시 학부모님이 아니니까 모르시네요. 네. 입시 설명입니다. 아. 특히 이게 대도시일수록 이게 심하죠. 네. 시골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제가 썼는데 이걸 경로 의존성이라고도 합니다. 경로 의존성은 일정한 그 경로가 있어요.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로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사고의 습관입니다. 매너리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명문대가 있으면 내 아이가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는데도 쉽게 포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좀 하면 좋을 텐데 아까 제가 말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뭔가가 또 고급 승용차, 또 고급 아파트 누구나가 인간의 욕구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로 의존성이 강한 나라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창의력은 왜에서 발생을 합니다. 왜가 중요한 거죠.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아까 그런 주전자 같은 그런 호기심, 관찰력이 창의력이 된다. 창의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이 배울 학자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학생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사를 지낼 때, 명절 때라도 고사를 지낼 때 보면 현, 고, 학생, 부군신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뭔 말이냐면요. 죽어서도 학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선인들이 이렇게 현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아니고요. 죽어서 학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던 게 우리 선비들입니다. 자, 이것은 일본의 속담인데요. 제가 아주 좋은 질문이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본업을 중단하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본업만 하는 자도 망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저의 직업에 약간 좀 대입을 하자면 점점 만능 엔터테이너적인 걸 요구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한 우물만 팠을 때는 좀 이게 좀 길게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늘 하던 것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에서 뭔가 계속 자기 개발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예, 이 생각. 정확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혜진님 말씀하세요. 저는 워라벨 떠올랐거든요. 음. 그러니까 일만 해서는 이게 사람이 지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본업을 저는 일로 좀 느껴서 워라벨이 떠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공하려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릇이 크지 못하면 못 받아들이겠죠. 자,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또 한자로 풀이하겠습니다. 행복과 성공의 단순한 원리인데요. 이게 이제 왼쪽 편을 나라고 하고 네. 우측 편을 남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뭘 뜻하냐면 이게 만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처음에는 친한데요. 나중에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이 서서히 어긋나요. 서서히 이제 이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두 번째는 불통하는 인간입니다. 이 세 번째가 더 벌어지면요. 네. 아나무인 인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은 이제 군림하는 인간입니다. 위에서 찍어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끌려다니는 우유부단 인간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인간이 많습니다. 너무 계산적인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것도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답니다. 근데 제가 책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하나를 끄집어내야 될 것 같아서 결론을 낸 것이 이겁니다.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많이 뒤지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선택을 한다. 이것은 행복보다는 좀 성공에 가깝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할 때 학생들이 저는 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 취업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취업을 할 때 많이 직장을 많이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집을 얻더라도 네. 5개를 알아보는 것보다 20곳을 알아보면 훨씬 더 좋은 집을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사람도 너무 빨리 사귀어버리고 첫눈에 그냥 가버리고 처음에 너무 깊게 사귀고 맞아요. 이런 경우는 조금 현명하지 않은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또 이제 어떤 공부를 할 때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할 때에도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뒤져보는 것이 정보력이죠. 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뒤지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논문을 쓰거나 책을 쓸 때에도 가장 힘들고 귀찮은 게 뒤지기입니다. 맞아요. 파인딩인데 그 뒤지기가 우리 연구하는 자세, 그러니까 리서치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적어지죠. 자,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을 말씀드렸는데요. 균형이 센터에 있죠, 가운데. 그리고 왼쪽에 제가 인성을 말씀드렸고요. 인성이라는 것은 이상적이고 절대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은 다르게 말하면 개성, 다양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현실적이고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쪽을 균형 있게,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현실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한쪽으로만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현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틈 내에서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오늘 저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행복을 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빗방울이 모여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모여 강물이 되듯이 순간순간의 행복이 모여 작은 행복이 되고 작은 행복들이 모여 큰 행복이 됩니다. 제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